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뉴스랑 종목이랑 같이 좀 찾아보시는데 편리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산 백신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죠. 최종 단계였습니다. 임상 3상에 박차를 가한다. 일단 국내에서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임상 진행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좀 내용을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세 이상 성인 총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570명 정도가 되고, 국내에서는 이미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3,400명, 3,500명 정도 이제 모집 완료가 됐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한 2월 말에서 3월 그 언저리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죠. 일단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 첫 투약이 개시가 된 이후로 국내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약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예요. 국내 대상자들의 임상 검체는 현재 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무력화하는 중앙 항체, 측정하는 효능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투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는 해외 임상의 검체도 순차적으로 수령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자 모집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빠르게 투약이 완료해갖고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다 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10이 1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이 510을 추가 접종하는 임상, 그 자체 임상, 그래서 3차 접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550명에게 이 510에 추가 접종하는 질병관리청 주도 연구자 임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상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인가, 또는 다른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을 때 화이자를 맞고 2차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맞는다든지, 노바백스 맞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나 안정성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은 저희 510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 항원 방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mRNA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반의 백신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최근에 나왔죠. 코로나랑 독감이랑 동시에 걸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콤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노바백스 쪽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로부터 보호할 결합 백신은 2023년 겨울 감염 시즌 전에는 제공이 될 수 있다라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겨울 이전에.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겨울마다 2, 3회가 아니라 연간 1회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독감을 한 번에 잡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해 나서겠다라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독감 항원과 코로나19 항원은 결합해서 합성 항원 방식으로 단일 결합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노바백스는 각사가 연구 단계에 있고요. SK바사도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고 우선 각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성하고 백신 개발, 결합 백신 개발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 뭐 WHO라든지 영국, 우리나라, 뭐 유럽 이런 쪽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만 아직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바백스를 승인을 해줬죠.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충분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 오미크론과 델타 바이러스가 합쳐지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이후로 오미크론 이후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데 이것보다 올해는 더 좋다라는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올 법한데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반등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백신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효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 이게 걱정거리죠. 만약에 정말로 효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오미크론에 적합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더 끌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화이자 쪽에서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고 머크사에서도 경구형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머크사 같은 경우는요, 뭐 효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크사를 조금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한 먹은 지 4일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뭐 부작용, 그렇게 큰 부작용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화이자 경구형 치료제가 오히려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또는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춤시킬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개발사들,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한다든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좋은 뉴스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 화이자의 알약이 700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한 80만 원이거든요. 1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 경구형 치료제를 다 뿌릴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물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도 비쌉니다. 뭐 몇십만 원까지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회 접종한다라고 했을 때 뭐 4만 원, 8만 원 요 정도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비싼 약을 좀 가져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노바백스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백신일 겁니다. 일단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효능 면에서는 90% 정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거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이 백신, 자체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매출폭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CEPI라든지 빌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받고선 같이 협동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독단적으로 이 백신은 만원짜리야, 2만원짜리야 이렇게 세팅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그냥 비싸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출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작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원액 정도만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바백스
원액 플러스 완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라인을 3가지로 늘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파는 부분에 대한 일부 수수료까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번 연도 그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이 좋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 근데 1분기 실적까지 좋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2분기 실적까지 더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밀린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분기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연도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충분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막 이런 꼭대기에서 좀 매수를 하셔갖고 여기까지 좀 밀려가지고 많이 조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추세가 좀 돌아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지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조금 들어가고 평단을 좀 낮추는 방법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3 종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탑3 종목 보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새해 이벤트로서 6개월짜리 이벤트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매달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1년에 한 번, 2번 할 정도의 굉장히 뜸한 이벤트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1년이 그 부담이 돼갖고 아직까지 좀 망설였던 분들은 6개월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